thank you very much for the talk. So next talk will be about robotic operation software of SDSS5 and LVM to be given by Kim Chang-gon and An Ho-jae. So this is like we are also exploring improving our current systems.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nks.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박수종 교수님의 지도를 맡고 있는 김창곤입니다. 오늘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안호재 연구원과 함께 Robotic Observation Software of SDSS5 Local Volume Mapper Instrument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SDSS5는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의 5번째 제너레이션의 약자로서 대규모 분광학적 전천 탐색 관측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의 스케일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양한 대륙의 많은 천문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이고요. 그래서 관측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서베이의 목적과 관측 기기를 달리하여 각각 밀키웨이 매퍼, 블랙홀 매퍼, 그리고 로컬 볼륨 매퍼의 3가지 매퍼로 천문 분광 연구 분야의 방대한 양의 관측 데이터를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경희대학교 팀은 이 중에서 로컬 볼륨 매퍼의 소프트웨어 팀으로 참여하는데요. LVM은 울트라 와이드 필드 IFU를 통해서 2,500만 개의 스펙트라를 구해내서 별들과 인터스텔라 미디움 간의 아웃플로우와 그리고 에너지 인젝션 스케일 등을 연구하여서 스텔라 피드백이 은하 형성 및 진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서베이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 LVM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LVM과 다른 서베이들과의 차별성은 이런 ISM과 Individual H2 리전들의 필러멘트리 스트럭처를 보다 더 높은 스페이셜 레졸루션으로 서베이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LMC 안에 있는 N44 컴플렉스의 1.5kPa 정도 되는 영역의 H알파, Sulfur2 그리고 Oxygen 3의 이미션 라인을 각각 레드, 그린, 블루로 맞춰서 그려낸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정한 서브 컴플렉스 이러한 부분들을 확대하여서 나타내면 로우 레졸루션에서는 보기 힘든 이쪽에서는 하이 레졸루션에서는 볼 수 있는 어떤 아크 스트럭처나 아니면 바우샥과 같은 스텔라 피드백의 현상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관측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망가나 아니면 뮤스 등과 같은 서베이들이 100파섹 per 픽셀의 레졸루션을 가졌던 것에 반해 LVM 같은 경우는 밀키웨이 내부의 성운들을 1.6파섹 per 픽셀의 스페이셜 레졸루션을 가지고 관측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모멘텀 인젝션 그리고 엘리멘트 인젝션 등이 정확히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앞에서 보여드린 이런 높은 스페이셜 레졸루션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희가 단순히 구경이 큰 망원경을 사용하면 되냐라는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7DT와도 비슷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Conservation of Etuangdo라는 법칙에 의해서 사실은 저희가 굳이 큰 망원경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A 오메가 프로덕트 컨저베이션 룰로도 알려져 있는 이 법칙에 의해서 이 기기를 광학 기기를 통과하기 전과 통과한 후에 이 세타와 구경 크기의 곱은 항상 보존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LVM 같은 경우에도 이 파이버와 그리고 스펙트로그래프를 중간에 통과하는데 이 경우에 세타 D의 값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스페이셜 레졸루션을 만족하기 위한 37 아크세크 정도로 되는 세타 값을 저희가 계산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 픽스된 값과의 이 D 값을 구해보면 망원경 구경은 16cm 정도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LVM 인스트루먼트의 구성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LVM 인스트루먼트의 구성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슬라이딩 돔 안에 4대의 소형 망원경들이 배치하게 되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 망원경들이 고정된 상태로 사이드로스탯 미러와 그리고 이 빛을 반사시켜서 K-미러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이 필드 로테이션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후에 저희 텔레스콥 팀에 있는 안호재 연구원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텔레스콥을 통과한 빛이 이 파이버 옵틱스와 그리고 세대의 분광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IFS를 이제 수행하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이 분광기를 통과한 빛이 CCD에 도착해서 각각 레드, 블루, 그리고 니어 인프라레드 CCD 카메라에 도달해서 저희가 사이언스 이미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스펙트로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저희가 대시에서 사용했던 분광기를 이제 똑같이 사용하여서 이제 같은 성능을 이용하고 그리고 비슷한 사이언스 리절트를 얻어내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팀이 참여하고 있는 이 LVM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리고 개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LVM에서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4대의 망원경, 그리고 3대의 분광기, 그리고 파이버를 조정하는 로보틱 아임스까지 정말 다양한 기기들이 복잡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LVM 팀은 개발이 진행되기 전에 컨셉추얼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을 정의하여서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복잡한 관측 과정의 알고리즘을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컨셉추얼 오퍼레이션은 문자 그대로 개념적인 관측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처리까지 전체적인 오퍼레이션 시퀀스를 정의하는 과정인데요. 이 오퍼레이션 시퀀스를 이제 observer와 instrument 그리고 데이터 오퍼레이션의 3가지 오퍼레이션으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instrument operation에서는 정말 acquisition, guiding, 그리고 exposure 등과 같은 실제 기기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오퍼레이션은 전처리와 그리고 서버에서 데이터 관리 과정, 앞선 이제 GP파이와 거의 비슷한 그런 오퍼레이션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observer가 실제로 위급 상황이나 아니면 이런 로보틱 관측 중에 어떻게 이런 알림을 받을지 혹은 실제 이 스테이터스를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지에 대해서 이런 observer operation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저희 지금 이 인스트루먼트 팀은 먼저 인스트루먼트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런 인스트루먼트 오퍼레이션의 어떤 각각의 그 알고리즘의 단계들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이렇게 계층 구조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가장 상단에 있는 ROP는 말 그대로 로보틱 컨트롤을 하면서 로보틱하게 이런 어떤 저희 망원경이나 아니면 분광기나 아니면 파이버들이 작동을 이제 관리하고 그리고 텔레메트리하는 그런 패키지가 되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실제 텔레스콥 슬루와 그리고 애쿼지션 그리고 가이딩을 담당하는 LVM AGP 그리고 실제 캘리브레이션과 익스포저를 담당하는 LVM SCP 그리고 여기에는 더 나오지 않았지만 주변 인클로저나 웨더 모니터링 그 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변수들을 체크하는 LVM ECP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이런 컨셉추얼 오퍼레이션을 바탕으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게 됩니다. SDSS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이제 주게 되는데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는 실제 어떤 기기들의 작동을 정의하게 되는 소프트웨어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뭐 서포팅하는 프로그램이나 컴파일러, 코드 라이브러리, 코드 개발 툴, 그리고 API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내포된 개념인데요. SDSS의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에는 어떤 파이썬 패키지를 구성해주는 파이썬 템플릿 그리고 SDSS의 어떤 코드의 continuous integration 그리고 continuous deployment를 지원하는 GitHub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기기 개발에 사용되는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 그리고 메시지 전달 서버를 구축해 놓은 Codified Liveness Utility의 약자인 CLU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LU 같은 경우는 AMQP라는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메시지 전달을 이루게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스트럭처는 클라이언트가 있고 이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보내서 액터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리시빙하는 하나의 단위가 실제 디바이스를 이제
통제하는 그런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메시지를 프로듀스하고 컨슘하는 그런 시퀀스에 의해서 기기들의 작동과 그리고 각각 패키지들과 디바이스 간의 동작들이 정의되게 되고요. 저희가 사용한 이 RabbitMQ 같은 경우는 다양한 OS에서 그리고 다양한 랭귀지에서 지원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싱크러너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든 소프트웨어를 비동기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 동기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 비동기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속도로 여러 가지 함수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SCP 데벨롭먼트는 이렇게 컴포넌트 스트럭처로 되어 있고요. 하위에 LVM SP라는 액터가 아콘 그리고 LVM IB 그리고 LVM MPS 네트워크 파워 스위치의 약자이고요. 이 연결된 각각 하드웨어를 조정하는 액터들을 위에서 조정하고 그 액터가 또 ROP에 의해서 조종이 되는, 그래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런 동작들을 정의하는 그런 구성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LVM SCP의 구조를 바탕으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스펙트로그래프 테스트를 하게 되어서 지금은 캘리브레이션 이미지를 위한 그 아크 램프의 스펙트럴 이미지를 가져와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그 스펙트로그래프 포커스를 하거나 이제 그런 다양한 이제 스펙트로그래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SCP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발표는 이제 안호재 학생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이어받은 경희대학교 안호재입니다. 네, 이어서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아마 잘못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괜찮네요, 이제. 이제 잘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이 LVM의 망원경 시스템과 그리고 이 시스템을 이제 조종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먼저 LVM 망원경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망원경은 조금 특이하게 고정되어 있는 광학계와 그리고 이 광학계 안에 빛을 넣어주기 위한 두 개의 평면 반사경으로 이루어진 사이드 로스텟이 마운트에 연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로스텟과 관련된 부분이 한 파츠, 그리고 옵티컬 테이블에 고정된 이 전체적인 망원경의 구조가 한 파츠, 그리고 망원경에 이제 장착된 보조적인 필드 로테이터나 아니면은 여기 보시는 오토 가이드 카메라 같은 것들이 이제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LVM 같은 경우는 이러한 망원경 세트를 한 세트만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세트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사이언스 IF를 이제 호스트하고 있고요. 얘는 말 그대로 이제 사이언스 데이터를 위한 것이고 약 1,800개 정도의 개별적인 파이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사이드 로스텟은 스카이 캘리브레이션 텔레스코프에 할당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텔루릭 업섭션이나 아니면 지오코로날 이미션 라인 같은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사이드 로스텟은 스펙트로 포토메트릭 텔레스코프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사이언스 익스포저당 12개의 표준성을 측정함으로써 대기 소광과 그리고 플럭스 캘리브레이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경희대학교에서 이러한 망원경을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이후에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KHU 프로토 모델 사이드 로스텟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오버뷰는 다음과 같은데요. 각각의 거울의 중심 축이 이 마운트의 회전축과 정렬이 되어 있고요.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주 망원경 등에 사용되는 기술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가볍지만 또 강도가 높고 그리고 정렬이 잘 틀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로 제작을 해서 이 마운트를 조립을 하고 장착을 한 모습인데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렇게 밸런싱 바와 밸런스 웨이트를 장착을 해서 이제 밸런스를 맞추고요. 그리고 이 거울에 반사된 빛이 고정된 광학계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해서 정렬을 한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에 보시면은 요 SEL이라고 부르는 거울의 한 중심에 레이저 포인터가 잘 도달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5분 하드웨어 남았습니다. 셋업을 마친 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셋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페이로드에 따라서 마운트에 걸리는 부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모터 파라메타를 조정해주는 마운트 튜닝이나 아니면은 이제 소위 포인팅 모델이라고 부르는 얼라인 과정을 하는 이제 포인트 XP 모델링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저희가 이 LVM AGP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LVM AGP는 크게 세 가지 펑션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토포커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슬루 혹은 고투라고 부르는 필드 어쿼지션, 그리고 트래킹을 담당하는 오토 가이드입니다. 이 세 가지 과정들은 하나의 기기만을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여러 가지 기기가 개입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적당한 순서대로 시퀀스를 이루어서 작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AGP 역시 앞에 말씀드린 SCP처럼 계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이 키 펑션들을 보시게 되면은 오토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카메라와 그리고 포커스 모듈, 그리고 2, 3번에 있는 이 필드 어쿼지션과 오토가이드의 경우에는 마운트랑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이제 필드 로테이션을 측정하고 보정해줄 K미러,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스펙트로 포토메트릭 텔레스코프에 해당하는 이제 파이버 실렉터와 같은 하드웨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컨트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LVM AGP는 각각의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하위 프로그램을 두었습니다. 그거를 각각 이제 PWI 그리고 CAM, TAN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이 그것들인데요. 생각보다 이제 이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과정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하나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운트 4대, 그리고 카메라 7대, K미러 3대, 그리고 포커스 4대, 그리고 하나의 파이버 셀렉터를 동시에 컨트롤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동기적인 프로그래밍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커라이즈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 도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사이드로스테스 이 4대가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를 4개로 복제해가지고 각각의 하드웨어에 할당시킬 수 있다면은 저희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편할 겁니다. 대신에 그렇게 하려면은 이 각각 4개의 프로그램이 독립적인 공간에서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도커라는 가상 환경 안에서 프로그램을 돌림으로써 이 4대의 마운트를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을 독립된 환경에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도커라이즈로 이제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계층 구조 속에서 이 커맨드들이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는지를 나타낸 게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부 짚고 넘어가진 않겠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 LVM AGP가 하위 액터인 LVM PWI, LVM CAM, LVM TAN에게 신호를 보내고 하위 액터들이 그 신호에 해당하는 액션을 수행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를 다시 리턴하는 방식으로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LVM AGP가 이 시퀀스의 진행을 담당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기기와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면 각각을 컨트롤하는 하위 프로그램에다가 명령을 주어 이제 그 기기에 대한 명령을 수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아서 다음 이제 이 시퀀스를 이어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루 커맨드가 이제 실제로 AGP에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이제 이 사진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결과만 보시면은 1 아크 세컨드 이내에 도입 정밀도로 이제 도입이 되었고, 이제 실제로 사진을 촬영해 봤을 때에도 가운데에 상계성단이 잘 도입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이제 최상위 프로그램인 LVM RO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LVM RO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LVM AGP, 그리고 SCP, 그리고 ECP 이러한 것들을 통제하는 최상위
슈퍼바이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관측을 할 때에는 AGP에서 컨트롤하는 하드웨어와 그리고 SCP에서 컨트롤하는 하드웨어 그리고 ECP에서 컨트롤하는 하드웨어가 또한 동시에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또 컨트롤할 수 있는 상위 액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AGP, SCP, ECP를 따로 두지 않고 그냥 RO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동시에 그냥 PWI, CAM, TAN, 기타 등등의 이제 이 하드웨어에 딸려있는 소프트웨어에 직접적으로 컨택을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ROP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이 AGP나 SCP, ECP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이 하위의 프로그램과 하위에 있는 프로그램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목적이지만 ROP는 사실 이 윗단에 있는 이제 관측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PI라고 하는 특수한 이제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 API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일종의 쿡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치킨을 먹을 때 치킨을 시켜 먹을 수도 있고 만들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켜 먹는 거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이제 만들어 먹는 것도 복잡하지만 대신에 만들어 먹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기호에 맞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PI를 쓰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은 우리는 단순히 그 프로그램의 기능을 사용할 뿐이지만 API라고 하는 형태를 쓰게 되면은 이 API에 딸려 있는 이러한 세부 함수들을 조합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좀 더 우리의 입맛에 맞는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ROP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이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그래서 API 같은 경우 또 하나는 이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려고 할 때 그냥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은 뭐 슬로를 하고 슬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이드를 시작을 하는 명령을 쳐야 되지만 API를 쓰게 되면은 그냥 슬로하고 가이드 해라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자동화 관측을 할 때 사람의 인풋이 좀 더 덜 들어가게끔 미리 사전에 코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망원경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일단 사이드로스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키 펑션들을 제가 짚어드렸고 이러한 것들이 에이싱크로너스하게 그리고 도커 안에서 실행이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유저에게는 API라는 형식으로 지원이 될 예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리를 조금 못한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일단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talk. We have maybe short question if there is 짧은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이 소프트웨어들이 다 그냥 스크래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새로 짜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는 이런 비교적 하위 레벨의 소프트웨어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있는 기본 기능 등을 조합해가지고 상위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talk, and so we move on to next talk. The next talk will be given by